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리학 강의를 하게 될 최명훈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양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수업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수업이 진행될지, 그리고 이제 수업에서 다룰 이제 내용들, 그리고 양리학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양리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단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약물에 관하여 연구하는 이제 과학이다. 또는 약물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또는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체내에 이제 섭취를 하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을 통해서 이제 구강을 통해서 이제 먹을 수도 있고, 뭐 주사 형태로 혈관에다가 주입할 수도 있고요. 또는 피부에다가 이렇게 이제 붙일 수도 있고요. 바를 수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약물들이 있어요. 이 약물이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과학이 이제 양리학이고요. 그럼 약물이란 이제 뭐냐? 그럼 약물, 약이란 뭐냐에 대한 또 정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약물은 생체 기능을 변동시킬 수 있는 모든 화학적인 물질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약물, 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그걸 치료하는 위한 물질이죠. 그래서 이런 치료하고 이런 과정 중에 약물이 이제 몸에 들어와요. 그럼 이 약물이 들어와서 생체 기능을 이제 변동,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사라든가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꿔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치료의 이제 목적이 있고요. 이 변동시킬 수 있는 이 모든 화학적 물질들이 이제 약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또는 약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하고 이제 반대 개념이 독이라는 게 있어요. 독. 약은 먹으면 우리 몸에 도움이 되죠. 치료할 수 있고. 독이라는 것은 몸에 이제 해가 되고,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하고 독을 봤을 때, 이 둘 다 생체 기능을 이제 변동시킬 수가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어떤 물질이 이제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 자, 이런 거를 결정할 때 보게 되면, 독이 되는가 또는 약이 되는 것은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농도, 즉 투여량이라고 합니다. 어떤 물질, 화학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소량만 먹으면 치료가 돼요. 이렇게 병 같은 게. 근데 그것을 이제 좀 특정 양 이상, 특정 농도 이상, 특정 투여량 이상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에 해로운 이제 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농도라든지 또는 그게 이제 몸에 들어오는 투여량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이라도 적당한 양이 이제 투여되면 약이 되는 거고요. 적정량 이상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생체 기능을 이제 너무 많이 변화시켜가지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약하고 사실 독은 똑같은 거다. 똑같은 건데 그게 이제 몸에 들어오는 투여되는 그 양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수면제. 잠이 이제 안 와서 수면제 같은 걸 먹으면 잠을 자게 되잖아요, 강제로. 근데 이게 수면제도 적정 투여량 이상 아니라 이제 과하게 너무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과하게 많이 먹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드라마 이런 데 보게 되면 수면제를 이렇게 과하게 먹어가지고 자기 이제 생명을 끊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물질이라도 이게 투여되는 양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리학에서는 이 약이라는 게 어떤 적정한 농도, 적정한 이제 투여량이 우리 몸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적정한 농도는 어떻게 되냐. 또 이제 그 약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경로로 이게 또 약이 작용하느냐. 몸에 들어오면 또 그 약 자체가 또 변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또 변형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몸에 들어왔을 때 또 몸 바깥쪽으로 나가죠. 오줌으로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몸 바깥쪽으로 이제 배설 이런 것도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약들이 작용하는 어떤 특정 세포 내 분자라든가 또는 어디 특정 장기라든가 특정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순환계도 있고 신경계도 있고 이런 특정 그런 그 시스템에 어떻게 이제 작용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게 양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양리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이제 과목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그 학문 또는 과학이에요. 자, 이 양리학이 이제 교과 과정에 포함된 학과들을 보게 되면 약물을 연구하는 학과들은 결국엔 이제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런 어떤 의대 또는 이런 뭐 치대, 약대 이런 데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 그리고 약학대학이 특히 이제 약을 또 많이 또 연구하는 그 대학이죠. 그리고 이제 수의과대학은 동물을 이제 그 동물에 관해서 이제 연구하는 데죠. 그러니까 동물도 연구하고 동물의 이제 병 같은 것도 또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약물 같은 것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호대학도 마찬가지로 양리학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간호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 임상양리학 해가지고 실제 약물이 들어왔을 때 체내에서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고 대사가 되느냐, 농도가 어떻게 바뀌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합니다. 그리고 임상병리학과도 또 이제 양리학이 교과 과정에 이제 포함된 학과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양리학이 이제 포함된 어떤 시험들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요 위에 이제 학과들하고 관련된 시험이 있을 거예요. 의사 국가시험, 국시라고 하죠. 의사 국가시험. 그다음에 치과의사 국가시험에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약사 국가고시에도 포함이 되고,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그다음에 수의사 국가고시, 이런 데 이제 이렇게 양리학이 시험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가 포함된 요 대학, 여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시험 보는 그런 데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이런 이제 시험들이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양리학 이제 강의는 이 수업에서 이제 양리학 강의는 어떻게 이제 구성될 거냐면요. 1단원부터 그게 이제 8단원까지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원은 이제 기본 개념, 양리학. 양리학에 대한 이런 게 뭐냐. 그리고 요 양리학하고 관련돼서 약동학, 그 다음에 양력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조금 더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새로운 약이 또 만들 때 어떤 또 과정들이 있는가, 그걸 이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단원부터 7단원까지 보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개의 그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 각 시스템에 작용하는 약물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2단원은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 3단원은 중추신경계, 4단원은 심혈관계에 작용하는 약물, 5단원은 내분비계에 작용하는 약물, 6단원은 이제 화학요법제, 그러니까 뭐 여기에 화학요법제는 뭐 항암제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항생제 같은 거, 이런 이제
이런 것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7단원은 요거 이외에 또 양리학에서 다루는 또 다른 다양한 또 주제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8단원은 이제 독성학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약하고 독이 결국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몸에 투여되는 그 투여량에 따라 약도 되고 이제 독도 돼요. 그래서 이 양리학에서는 또 중요하게 독성학이라는 것도 약이 이제 독이 돼서 해를 끼치니까 이 독성학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8단원에 이렇게 이제 알아볼 겁니다. 자, 양리학 강의 구성은 이렇게 되고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 양리학 책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웬만하면 이제 빠지지 없이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거나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제 이제 양리학 이제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이제 이론 설명을 합니다. 각 주제별로 이제 이론 장별로 이제 주제 설명, 이론 설명을 쭉 하고요. 그리고 그 이론 설명을 하고 그 이제 특정 이론 대해서는 기본 예제 문제를 또 이제 몇 개씩 또 풀 거예요. 그래서 이론 설명하고 예제 문제가 들어가고요. 예제 문제는 되도록이면 이제 많이 풀고 싶긴 한데 이게 시간상 그렇게 많이 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장별로 이제 이렇게 문제도 풀고요, 이론 설명도 하고 마지막에 그 장에서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업이 각 그 장마다 또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이제 이 양리학이라는 걸 이제 공부 방법, 양리학이라는 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래서 양리학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과목, 어떤 이제 분야를 이제 공부하듯이 이제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이제 유사합니다. 대부분 보면 양리학도 마찬가지로 일단 양리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숙지 이해해야 돼요. 항상 기본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분명히 반복적으로 숙지를 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세하게 다양하게 여러 부분들을 또 이해하고 또 암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반복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리학도 이제 내용이 많고 그리고 이 양리학이라는 게 약의 이제 원리를 이해하려면 인체 생리학도 같이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체 생리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의 이해가 있은 상태에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본적인 그 인체 생리학적인 기본 개념 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큰 개념, 각 뭐 순환계, 심혈관계에 작용하는 약이다. 또 뭐 어디 시스템에 작용하는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개념을 이제 먼저 이해해야 돼요. 너무 세세하게 그 약의 이름을 특정 약, 작용 기작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먼저 다 하기 전에 큰 개념을 이제 먼저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세하게 부분,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또 암기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양리학을 좀 처음 접하거나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인체 생리학에 대한 좀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양리학에 나와서 나오는 그 용어나 이 단어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래서 요 양리학에만 나오는 어떤 전문 용어들이 있습니다. 요 전문 용어들을 또 잘 이제 숙지를 해서 그래야 또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재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글로 이제 설명이 물론 돼 있고, 이렇게 이제 그림, 좋은 그림들로 잘 설명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일수록 그림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이제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라든가 또 세세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잘 활용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암기하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리고 꼭 이론도 배우고 했을 때 문제를 풀어봐야 되고 문제. 그래서 이제 교재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시중에 나온 그런 책이나 이런 데 보면 그 각 장마다 이렇게 또 문제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또 이제 양리학하고 관련된 이렇게 요점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런 또 책도 시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으면서 꼭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제대로 암기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내가 적용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이해가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수업을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어떤 경우는 100% 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강의 같은 것도 한 돌려서 여러 번 또 듣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래도 또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이 양리학에 대한 공부 방법은 이렇게 할 거고요. 이 양리학 그 수업을 이제 진행하는데 인체 생리학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각각의 약물들이 작용하는 원리라든가 그런 것도 이해가 돼요. 혹시 인체 생리학이나 이런 부분을 아직 그 수업에 듣지 않았다면 일반 생물학이나 이런 기본서들을 보게 되면 신경계, 호흡계, 순환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일반 생물학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생물학 책도 같이 보면서 그 생리학에 대한 그 내용도 좀 같이 보면서 양리학 수업을 들으면 인체 생리학에 대해서 그 좀 개념이 없거나 그런 분도 수업을 잘 따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리학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